자, 영상 찍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하고 오늘은 이제 좀 관련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자, 물어볼까? 지난 시간에 아연아 우리 뭐 배웠지? 첫 번째. 자, 우리 도함수에 활용하는 중입니다. 도함수 어디 이용하는지. 그래, 말 나오기 아연아 한번 쭉 복습해볼까? 우리 제일 처음 배운 활용이 뭔 줄 아세요? 우리 도함수 활용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복습하세요. 자, 순서를 느끼는 사람인 거야. 우리 뭐 배우는 중인지. 자, 제일 처음 아연아 뭐 배웠지? 자, 접선의 방정식 몇 가지 유형 배웠어? 세 가지 유형 하는 거 배웠지. 그게 지난 시간 유형이에요. 그리고 혜린아,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지? 그 전에 우리가 한 게 있는데 잠깐 1교시 때. 여기도 무슨 정리 있잖아. 무슨 정리? 자, 롤 정리랑 또 뭐 있어요? 만들려 뭐라고? 다 보고 오세요. 정확한 명칭도 아셔야 됩니다. 자, 무슨 정리? 자, 평균값 정리 배운 거 맞나요? 그럼 뒤에 한번 물어볼까? 동현아, 평균값 정리 공식이 뭐더라? F 프라임 C는 FB 마이너스 FA B 마이너스 2분의 FB 마이너스 FA. 그렇죠. 자, 이렇게 보세요. B 빼기 A분의 FB 빼기 FA. 자, 외우실 때는 평균 변화율과 F 프라임 C 미분계수랑 같다라는 식입니다. 그래프 관련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식 관련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지난번 첫 번째 내용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게 방금 말씀하신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파츠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느껴온 소미야. 필요한 파츠가 뭐 필요하지? 자, 그래프 그리시려면 오늘 뭐 배웠어요? 뭐라고요? 자, 옆에 친구가 물어본 거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뭐 배웠어? 첫 번째. 자, 그럼 도함수 뭐 배웠어? 첫 번째. 도함수 이용해서 증가함수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왜 안 나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뭐 배웠어요? 자, 읽지 보세요. 극대극소. 그럼 늦게 오시면 또 이런 식으로 혼자서 지금 뒤처지게 되는 거야. 자, 약속이잖아요. 그렇지? 자, 극대극소. 자, 실제로 그거 도함수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하는 거 빠르고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두 개 이용해서 자, 그래프 그릴 수 있다는 거야. 맞나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소개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거 관련된 유형 문제를 제가 가능하다면 최대한 도와드릴 건데, 조금 시간 안 되면 다음 주까지 해서 뭐 유형 자체는 이제 이번 숙제를 잘했으면 뭐 약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아시겠죠? 자, 풀어보신 거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자, 뒤에 동현 씨는 채점 얼른 하세요. 시간 날 때마다. 앞으로 숙제 하시면 채점까지 해오를 겁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질문 받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자, 혜린아 뭐 도와드릴 거 없어? 자, 그럼 우리 베이직생에부터 유형 문제 몇 개 나오잖아. 뭐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잘 풀어왔어, 이번 거? 한번 봐도 되나? 제가 이제 당분간은 조금 양해해 주세요. 이제 전례가 생겨가지고 또 안 볼 수가 없고 잘 이제 그리고 선생님 이번엔 다 계산 문제라서 계산을 치면
혹시 여기도 요거 세모 치고 확인 다 하신 거예요? 틀린 것도? 그리고 이번에 그 실전 감각 이런 페이지 있잖아. 그 베이직센 72쪽에 거기도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없나? 수미야? 괜찮았어요? 채점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채점. 그리고 오른쪽 거도 푸신 건가? 아직 안 푼 거죠. 오른쪽 거 오늘 할 건데 이제 하나의 유형 문제입니다. 그 친구는요. 자, 그럼 일단 뒤에 동현이는 채점하는 중이라서 제가 말하지만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거야. 아시겠죠? 1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 10분인데 오늘 하고 나면 저희가 화요일 날 학원 방학이에요. 그래서 푹 쉬시고 목요일 날 될 거라 좀 쉴 땐 쉬고 할 땐 하고 놀 땐 놀고 그렇게 합시다. 우리 선인이는 영상 잘 보세요. 네. 영상 편지 잘 보세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요거 먼저 드릴까요? 요거 오늘 제가 준비한 약간 뭐랄까 숙제 자료예요. 여기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 답안지가 좀 많아요. 네. 저희 친구는 안 드립니다. 저희 친구는 동현은 아까 말했지만 너는 요거 안 드리고 그 교재를 좀 더 풀어볼게요. 이번 방학 동안 앞부분. 자, 우리 나머지 친구들은 요게 이제 넘겨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풀어보신 그 소단원 있잖아요. 제가 쭉 봤는데 미리 보고 왔거든요. 여기 뭐 심지어 발전 문제라고 써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우리 책에 있는 거 뭐 비슷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풀어보시고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시면 저희가 3시간 수업인 것도 있는데 오랜만에 오는 거잖아. 질문 길게 받겠습니다. 1시간을 받든 그 이상을 받든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베이직센으로 가겠습니다. 왜? 일단 오늘은 유형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요. 유형 문제를. 자, 베이직센 가서 자, 첫 번째로 준비한 유형 문제가 뭐냐면 자, 페이지는 74쪽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증가감소라는 걸 배웠어요. 제일 첫 번째로. 물론 이제 그 두 가지 정리 이유에 배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이 증가감소라는 게 그래프를 이루죠. 어차피 얘가 이제 그래프를 대부분 다 이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모든 함수들은 실제로 증가감소로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아마 이번 페이지에서 다시 말할게. 위에 써있는 요 식들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이게 증가한다. 즉 x가 클 때 크면 증가라고 했죠. 큰 게 크면 증가인 겁니다. 반대로 x가 큰데 y가 반대로 바뀌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제가 증명할 때 이제 이걸 이용한 방법도 가능은 한데 사실 이걸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이 표현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가끔 간접적으로 이 말 대신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야. 사실 이 말 대신에 이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체크해봤고요. 다음 자. 이 이제 지난 시간의 메인이었잖아. 자, 지난 시간 메인이 뭐였냐면 밑에 관련 문제. 어떤 시간계 주고 이제는 그래프를 못 그리는 상태였어요. 3차 이상이니까. 근데 이제 증가감소를 알아봐라. 혹은 뭐 조사해봐라. 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써있네요. 자, 조사해봐라. 그런 문제가 나오면 요 두 가지 한 번 더 필기해 드릴까요? 요거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증가감소를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인 거야. 다시 한번 앞에 써 있는데요. 증가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도함수가 양수일 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방식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증명법이 있어요. 뭐 저런 거 원래 설명이 증명이잖아. 제가 소개드린 방식은 접선의 기울기로 설명드린 거야. 실제로 증가하는 곳의 모든 점들은요,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감소하는 곳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자 밑에 읽어보시면요, 사실 오늘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안 푼 문제가 이 내용입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갑니다. 이 친구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즉, 자 밑에 오른쪽에 저희 숙제 아니었지? 자, 이 친구의 역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고1 때 역이란 말 기억나? 자, 우리가 경제에서 뭐뭐이면 뭐뭐이 되잖아. 여기 원래 문제면요, 혹시 얘 역은 소미가 뭘 것 같아요? 증가하면 이거 되잖아. 근데 결론적으로 증가할 때는 이거다라고 식을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른쪽 문제가 거꾸로 증가하더라 혹은 감소하더라, 그런 뭐 제가 좋아하는 말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돼요? 자, 실제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어떤 발레가 있냐면, 너네가 지난번에 숙제하다 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야. 저 보세요. 자, 밑에 여기 있는 요 함수 보이세요? 이 함수? 너네 이제 이 함수 여기 오른쪽 위에 공간 있잖아.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운 복습해봐. 얘 한번 극값 조사해보세요. 사실은 극값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가 감소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발레예요. 자, 다시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어차피 이 명제의 역이야, 역.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조사를 해봤다면 이번 문제는 증가한다 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얘 한번 같이 해볼까? 자, 얘 도함수 구하시면 이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복습. 자, 극값 구하는 순서는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쓰는 말인데 후보예요, 후보. 극값이 될 만한 후보가 얘라는 거야. 그리고 자, 양옆에 증가 감소를 조사해 보시면 오른쪽이 동현아, 0 오른쪽은 증가의 감소예요. 실제로 만만한 수, 1 같은 거 도함수에 대입하시면 양수죠. 증가라는 거야. 근데 아연아, 왼쪽도 뭐예요? 그럼 이제 이 점은 당첨이 아니라 탈락이 되는 극값이 아닌 점이야. 그런데 이런 점에도 이름이 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점이라고요? 이게 실제로 증가하는 점이라고 이름이 있다라고 했지. 즉 어쩌면요, 이게 이 친구 발레인 거야. 얘 지금 증가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도함수가 뭐예요? 얘는 도함수가 0이 되죠. 즉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면 0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그럼 뭐라고 써야 된다고? 자, 밑에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기억하실 결론은 요 내용. 어차피 여기서 이어지는 게 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따로 하나 더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문제입니다. 반대로 증가한다고 나오면 반드시 뭐를 포함해라? 보이세요? 는을 포함해야 돼요. 네. 다시 우리가 조사할 때는 일반적으로 0보다 크다, 작다가 맞는데 거꾸로 증가한다라고 나오면 0 이상이다, 감소한다라고 나오면 0 이하라고 식을 세우라는 거야. 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야. 도함수가 0인데 증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도함수가 0인데 감소할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는이 있고 없고가 되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내려가서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사실 제가 또 빈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13번 문제로 자, 제가 한번 시범을 잠깐 보여드리고 밑에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3번 문제는요. 자, 어떤 문제다?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스타일이긴 해요. 왼쪽에서 정방향 조사해봤잖아. 오른쪽은 역방향. 증가하도록 어쩌면 증가하더라 라고 알려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왔다 갔다 한 문제라 보입니다. 이 문제를. 자, 그럼 증가하더라를 나오면요, 우리가 이제 이걸로 식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점이 한 가지 체크할 게 있어요. 자, 어디에서? 어쩌면 지금 현재 이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전체가 다 증가하더라, 이런 상태를 알려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희가 이걸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자, 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자, 일단 위에 있는 실수 전체에서라는 말은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더라. 자, 아니면 증가하더라 나오면 식을 어떻게 세우시라고요?
도함수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크거나 같다예요. 이 같다의 밀표 이거 안 붙이면 틀립니다.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것도 괜찮아. 너네 지난 시간에 조사할 때 보통 크다라고 조사하잖아. 근데 보통 마지막에 정답 쓸 때 제가 무슨 구간을 쓰라고 했지? 우리 왼쪽에 정답 쓸 때는요. 혹시 닫힌 구간으로 썼던 거 기억나세요? 사실 어쩌면 헷갈리면요. 조사할 때도 그냥 는 붙이세요. 그냥 둘 다 는 붙여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냥 내 생각은 헷갈리면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 문제는 는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어쩌면 이거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이게 한 번 더 해석해볼까요 이제? 자, 위에 있는 이제 도함수를 실제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실수 전체에서 이 친구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시면 너네 혹시 이거 문제 뭔지 아시겠어요? 이 문장 기억나? 자, 얘 혜린아 혹시 뭐 관련 문장인 줄 아세요? 보통? 자, 모든 실수에서 요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통 2차 부등식의 뭐 관련 문제예요? 이게 판별식 관련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 파트에서 이런 식의 문제를 줘버리면 너네가 뭐 1학기 때라던가 혹은 고1 때 배웠던 뭐 판별식 관련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저 혹시 이거 동현아 요거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려면 판별식이 뭐일 때인 줄 아세요?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거죠. 아,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사실은요 너네 아마 답안지를 봐도 이제 이런 설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매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판별식 문제. 다들 이거 왜 는 포함인지 아시죠? 뭐 쉽게 말하면 위에 는이 있잖아. 이게 이제 요 한 점 만나는 것까지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또 그래프 관련 내용인데 고1 때 배워요. 근데 이제는 약간 공식화된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요거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문제는 막상 까보시면 고등식 관련 문제. 특히 이 문제는 실수 전체에서니까 판별식 문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내려가서 자, 뭐 똑같아요 사실은 15번 한번 해볼까? 뭐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증가 감소 관련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반대 상황입니다.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대신에 주의할 점 뭐다? 등호를 꼭 포함해야 돼요. 이 경우는. 그냥 크다 작다 하면 틀려요. 특히 이 판별식 문제는 크다 작다랑 크거나 작다랑 달라요. 는이 있고 없고가 판별식의 는이 있고 없고 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끗 차이가 한 끗 차이가 아닙니다. 자, 15번 문제. 오래 안 걸리니까 30초 뒤에 또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인데 방금 이제 강조했던 게 실수 전체에서 얘는 증가하더라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장의 또 유형 중에서 너네가 이제 이 유형 기억나시면 항상 이 친구랑 자매품으로 같이 나오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존에 잘하던 친구들은 또 뭐 잘할 것이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꼭 알고 넘어가세요. 자, 한 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같이 갈게요. 15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실수 전체에서 감소하더라. 자, 해석해 볼게요. 실수 전체에서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더라. 자, 이렇게 나오면 도함수가 0보다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시간 만드시고요. 자, 한 번 더 해석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친구 도함수 한번 구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는 게 좋은 습관이죠. 자, 이렇게 빼서 보시면 위랑 같은 상황이에요. 부동호 방향 보시면. 자, 이럴 때 다시 한번
혜린아, 자, 판별식이 뭐인 거 체크하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항상 되려면 0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야. 판별식 갈게요. b제곱 빼기 4ac니까 이렇게가 0 이하다. 얘 한번 계산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문제 나오겠습니다. 사실은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했지만 증가함수는요 단독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야. 제 기억에는 잘 안 나와 단독으로. 얘는 뭐 지나가는 친구니까. 자, 왼쪽에 유형 46번은 지난번 숙제인 1번 문제 조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뭐 조사하는 문제니까 조사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오늘 이런 문제를 다 묶어서 한 번에 할 겁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했던 게 유형 47번. 자, 한 번 더 밑줄 그어볼까요? 자, 이번 유형이 뭐였냐면 여기에 밑줄. 일단 실수 전체에서 라는 조건이 나오는 어떤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랑 반대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다시 한번 자,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이때 결론적으로 이제 는을 꼭 포함시키라는 거지. 자, 는을 꼭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실수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판별 한번 해보시면 2차 부등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저희가 쓸만한 게 밑에 있는 판별식 보이세요? 판별식. 보통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좀 보일 수가 있다.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가 방금 본 그 문제죠. 자, 똑같이 나왔습니다. 한번 더 풀어보시는데, 자, 위에 올라가 볼래? 4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요런 표현. 자, 4번 역시 여러분들 요거 방금 전에 푼 거랑 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이게. 그런데, 자, 매번 말하지만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있는 요 기호 보이세요? 혹시 요게 아야나 무슨 기호였지? 이게 모든 실수 전체라는 기호잖아. 이번에 새롭게 배운. 이제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데 더 좋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볼까요? 자, 밑에 있는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 문제가 숙제할 때 마찬가지야. 그냥 같은 문제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 내가 혼자 봤을 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거야.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뭐 하라는 문장인지. 그래서 이제 약간 컨셉 중 하나가 간접적인 표현들 몇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봐 여러분들. 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자, 어떤 표현 나온다고? 자, 읽어볼게요. 임의의 어떤 아무 두 실수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면 요거이다. 여러분 혹시 요것도 같은 문제인 거 아시겠어요? 자, 한번 밑줄 그어볼까? 여기에 있는 임의의 두 실수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게요. 이게 어쩌면 모든 실수라고 이해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고1 때부터 가끔 임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임의의. 저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모든이랑 좀 뉘앙스는 다른데 그냥 거의 이제 아무 두 개니까 모든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까 말했죠. 요게 동현아 수학적으로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감소. 요게 감소하더라라는 표현이야. 그럼 너네가 선생님이다. 시험에 이걸 내겠지. 저 앞에 걸 절대 안 내고 이걸 냅니다. 저라면요. 자, 요게 이제 감소하더라. 즉 같은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혹시 위에 4번 위에 공간 있죠? 현재 제가 이 책에는 없는 걸로 파악했는데 이거 말고 또 유명한 간접적인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려볼까요? 위에 필기해볼래? 추가 문제로 어떤 게 있냐면 가끔 이런 게 나와요.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 책은 조금 실용책이 없는 거고 보통 웬만한 다른 책에는 혹은 제가 알기로 오늘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이런 표현은 나올 겁니다. 어떤 표현? 그리고 밑에 있는 그냥 함수식은요 밑에 4번식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식 똑같이 주고 표현만 달라지는 거니까.
4번에 있는 식으로 드릴게요. 뭐 이런 3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9ax 빼기 5. 자, 이 친구가 고1 때 배우는 말입니다. 이 친구가 1대1 이렇게 안 나온다. 사실은요 보통 대표 문제는 이걸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뜬금없죠. 갑자기 뜬금없이 저 친구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조건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뭔 소리예요? 자, 어쩌면 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간접적인데 자, 지금부터 고1 때 배웠던 역함수 관련 상식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너네 혹시 이 역함수가 언제 존재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항상 있던가요? 혹시 어렴풋이 기억나? 이 역함수란 걸 배운 적 있잖아. 인버스. 이 친구가 항상 있지 않아요. 혹시 언제만 있는 줄 알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1 학생들 이제 2학기 선행하는 중인데 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함수의 종류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1대1 대응함수라는 게 있어요. 다시 역함수는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 당시에 1대1 대응함수만 존재한다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가자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대1 대응함수 배울 때 뭐도 배우냐면 어떤 그래프상의 이미지. 혹시 여러분들 오랜만인데 이 친구 그래프상의 이미지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1대1 대응함수는 어떤 그래프의 모양이 좀 약간 있다는 거야. 자, 그게 자 어떤 느낌의 모양이 있냐면 결론적으로 약간 1대1 대응이 1대1 대응을 합친 말이야. 1대1도 되면서 대응이 되면요. 제가 묘사드릴 때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지. 약간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1대1이려면 오랜만에 1대1이려면 이렇게 꼬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대응이 되려면 위아래로 뻗어가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딱 지금 배우는 증가함수 모양 나오죠? 실제 약간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야. 이미지를 떠올리면 이런 느낌의 모양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둘 중에 뭐가 맞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지금 자 말로 해볼까요? 요 이미지는 지금 어떤 이미지예요?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는 이미지죠. 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대칭이. 자, 선택은 쌤 뭘로 하는 거예요? 선택은 너네가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자 여기서 선택이라 쓸까? 선택은 제가 지금 초록 색깔이 없어요. 있으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선택은 주어진 함수에다가 리미트를 한번 걸어보시라는 거야. 너네 앞에서 혹시 이 극한을 배웠잖아. 사실 이것도 약간 상식으로 알면 좋은데 저 친구 리미트를 한번 걸어보시면 이 문제는 둘 중에 어떤 모양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기 왼쪽에 있는 식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리미트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에서 잠깐 지나가듯이 이런 꼴도 잠깐 배웠던 기억나? 혹시 이 친구 전략이 뭔 줄 아세요? 가끔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풀이 전략이 있어요. 어떻게? 자, 보통 이거는요 외우면 좋은 상식인데 맨 앞에 요한 요걸로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뒤에 전체를요 이걸로 묶어주시면 이 친구 좀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의 3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고 현재 x가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네 전부 다 0 되는 거죠. 이렇게 현재 남는 게 뭐냐면 말하자면 이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자 질문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얘는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계속 커지는 상태. 그럼 자 이 둘 중에서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무슨 쪽? 왼쪽이 맞다는 거 아시겠어요?
아, 얘가 맞구나. 왜? 이거 우리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의미예요. 다시 x가 무한대란 말은 그래프상에서 오른쪽으로 쭉 갈 때 내비게이션을 안 까먹었지. 내비게이션 오른쪽으로 쭉 갈 때 말하는 건데 그때 계속 커진다고 써 있으니까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 요게 원래 풀인데 자 하나 팁 하나 드릴게요. 사실 앞으로 있잖아. 너네가 이제 이런 거가 그 무한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히 말하면 누구를 보라는 거야? 적으세요. 맨 앞에 있는 얘를 보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답이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할 때 문제입니다. 자, 써드릴까요? 이 문제가 이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할 때 증가한다.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해석을 다 보시면. 그러니까 이것도 유명한 시험 문제야. 갑자기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혹은 1대1 대응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1 때 배웠던 상식들을 다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거야. 자, 다시 한번 자 흐름 이해해봐. 그리고 저희가 방금 하던 걸 맞이하자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이 친구를 보시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요. 얘가 지금 앞에 플러스죠. 플러스는 얘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면 어디로 갈까요? 이 친구가 마이너스 이걸로 가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이 총 4개 있는데 사실 나머지 3개는 얘에 비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끌고 가는 건 얘예요. 얘. 3제곱 이 친구.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봤고요. 20초 뒤에 그 다음 내용 갈게요. 자, 오늘 1교시 내용이 지난 시간 반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들이 이제 모든 실수에서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판별식 관련 문제고요. 좀 간접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석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그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일단 위에 있는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 제목을 보시면 방금 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자, 혹은 실제 문제를 보시면요. 달라진 게 뭐다? 자, 위에 보이세요? 이게 또 역시나 증가 감소 문제인데 자, 어디에서?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어떤 구간에서만 증가하더라. 거기서만 증가하더라.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우리 앞에서 판별식 문제였잖아. 보통 그 문제가 나올 때 거의 같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명 이게 뭐냐면 제가 하는 말 중에 가위를 주는 문제예요. 즉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만 증가하더라. 이런 가위를 주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우리 결론적으로 가위를 줄 때는 소미야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되는 안 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는요 모든 실수를 다 볼 때만 판별식을 쓰는 거고 매번 말했잖아요. 가위를 주면 변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어떻게 푼다고? 얘는 그래프로 풀죠. 밑에 보시면 그래프로 풀이다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네가 사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증가감수의 탈을 쓰고 나온 거지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아 그냥 내가 아는 문제구나 싶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6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혹은 한번 해보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해석을 하면 되는데 앞에 달라진 게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어떤 구간, 어떤 가위에서 감소하더라. 그러니까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저기에서만큼은 감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일단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아마 2차 부등식이 나올 건데 그 타이밍에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양쪽에다가 y는 붙여가지고 함수로 가잖아요. 함수로 가서 쟤를 가위로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라서 그 다음 저희가 아는 말 위에 있다. 자, 위에 있다고 풀어서 뭐 그런 문제 한번 해보시면 뭐 대충 알면 아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시간 한 1분 뒤로 볼 테니까 1분 뒤에 시범 들어갑니다. 여기 어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증가함수 문제가 그 2차 부등식 문제로 가는구나.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증가함수에서. 지금 하는 요 페이지가.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이런 거. 근데 이제 실수 전체로 나올지 요거는 나올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다가 한번 해석부터 해볼게요. 해석부터. 자, 위에 있는 구간에서 이거 이번에 새롭게 배운 기호잖아. 요것도 한번 해석을.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 기호를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 감소하더라. 자, 감소하더라 문제는 다시 한번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이다. 자, 얘 한 번 더 해석해 볼게요. 처음이라 꼼꼼히 하는 중이에요. 자, 위에 있는 거 도함수를 실제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이다. 사실 이 정도 오면요, 둘 중 하나인 거야. 아, 나 아는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그냥 풀면 됩니다. 아는 대로. 근데 이제 좀 새롭게 느껴진다면 조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거잖아. y는 이제 함수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푸는 문제거든요. 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할까요? 요거 뭐 완전 제곱식으로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함산해 볼까요? 이거 맞나? 잠깐만요. 5분의 3분의 빼기 3분의 1. 오, 잘했다. 이렇게 해서 꼭지점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자고? 자, 오른쪽에다가 자, 그래프. 저는 보통 그릴 때 축을 잘 안 그려요. 이런 거 풀 때. 그냥 개형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필기. 얘 꼭지점이 x가 3분의 1일 때 y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 맞나요?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앞에 있는 가위로 자르자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가위가 1부터 2까지네요. 아이고야, 열심히 했더니 요거 필요 없었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맞나요? 자, 근데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지우겠습니다. 에이. 자, 요거. 자, 여기가 지금 x가 1, 여기가 x는 2 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센스 있게 y 값도 구합니다. 자, x에다가 1 대입하시면요, 그때 y 값 1 플러스 a가 되고요. 자, x에다가 2 대입하시면 그때 y 값은 8 플러스 a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저희는 오른쪽에 누구? 얘를 그릴 거예요. 여러분 얘 이건 줄 아시죠? 그리고 그릴 때 자, 뭐를 봐라? 여기 있는 부등호 방향 보시는 겁니다. 저희 지금 누가 얘가 얘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 그럼 자,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있으면 되는 거겠죠?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매번 그렇듯 요 끄트머리에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여기서 이런 느낌 맞나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되는 거잖아. 얘가 위에 있거나 저기에 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는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이 친구. 얘 한번 정리해 보시면 결론적으로 뭐다? A가 마팔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자, 이해돼요? 여러분들? 밑에 7번 하나밖에 없는 게 아깝다.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게끔 아껴 먹을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 이거 뭐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처음이면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이맘때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해보세요. 자, 이번 페이지에서 오늘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증가하더라, 감소하더라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역시나 부등식을 세우시는데 한 번만 더. 꼭 는 포함하세요. 그리고 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모든 실수에서
문제는 판별식 관련 문제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위를 주는 문제, 범위를 주는 문제는 그래프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극값 쪽으로 가볼게요. 자, 극값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79쪽은 제가 2교시에 아까 말했지만 몰아서 한 번에 할 겁니다. 그리고 한번 80쪽 가보시면요. 사실 여기 1번 문제는 숙제로 드려서 아마 할만했을 건데, 자, 유형 49번은 지난번 숙제입니다. 극값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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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세요 문제니까 한번 집에 가서 한 번 더 구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유형 50번에 있는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그럼 당연히 나올 만한 문제 중에서 뭐가 있냐면요. 사실 방금 본 거랑도 같은 컨셉이긴 해요. 반대로 주는 문제. 자, 이번에는 자, 극소값을 줍니다. x가 2일 때 극소값이 저거다. 자, 이런 문제는 자, 따로 외우시는 게 아니라고요. 숙제를 해봤으면 극값 구하는 순서를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럼 반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순서를 아시면? 저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막 진지하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요, 좀 어려운 말로 가역적 사고라 불러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너희가 집에서 학원에 올 줄도 알지만 학원에 집도 갈 줄 알잖아.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다는 거야. 뭔가 이제 정방향, 역방향이 있는데 그 두 개를 항상 같이 하는 거예요, 사고를. 그러니까 수학은 그게 좀 중요해. 왜냐면 모든 게 다 그런 문제거든요. 옛날부터. 그렇잖아. 처음에 더하기 빼기 배울 때도 처음에는 더하기 빼기를 배워요. 그 다음 반대로 나와. 뭘 더했더니 얼마에. 이런 식으로. 자,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제가 요 근래 미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앞으로 이 문장 보이세요? 이 문장. 또 역시나 이 문장이 나오면 앞으로 식 2개를, 저희는 항상 식 2개를 또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특정 상황마다 식 2개짜리 문장. 이런 말들 좀 기억나? 자, 말 나온 김에 복습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 식 2개란 말 제가 몇 번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피기하지 마세요. 너네 혹시 앞에서 극한 배울 당시에 예를 들어 이런 모양의 식 나오면요, 보통 이거 식 몇 개 나온다고 했지? 식 2개 나온다는 기억나세요? 1번식 0분의 0꼴 시간당, 2번식 인수분해 해서 식 2개가 나오잖아. 혹은 저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이 문장 기억나? 어떤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더라. 아연아, 미분 가능하면요, 이거 식 2개 나오지. 무슨 식도 나와? 연속도 된다고 했던 기억나세요? 식 2개짜리. 얘도 식 2개짜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식은요, x가 2에서 극소값 가는데 요게 1번식이죠. 너네 자, 지난번 숙제를 상기해 보시면 우리 극값 구하는 순서가 뭐였냐면 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x를 찾잖아. 그리고 당첨 여부를 확인해서 당첨되는 거잖아. 어쩌면 얘가 지금 당첨된 거 맞나요? 그 말은 뭐다? 얘가 지금 여기에 대입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1번식입니다. 자, 앞으로 이 문장은 식 2개짜리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2번식은요, 뒤에 있는 극소값에서 나오는데, 동현아, 우리 보통 마지막에 극소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하더라? 여기 있는 2라는 숫자를요, 어디에 대입해요? 자, 극소값 구할 때 많이 구해봤잖아요. fx. 원래 함수 대입하는 거 맞아요? 즉, 그걸 이해하시면 두 번째 식, 이거 되는 거 맞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식 2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해하시겠죠? 해서 계산해 보시면 이나 몇 번 나오세요? 몇 번? 아직 하는 중인가? 자, 한번 계산도 해봐요, 여러분들. 자, 어려운 말이잖아요.
자, 계산은 넘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해볼까? 다음 장 넘어가서 8번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미정계수 문제, 보통 이런 걸 미정계수 문제라 불러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배운 대로 가봐. 배운 대로 가서 약간의 추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8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르긴 한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보니까 한번 끊어가야겠다. 자, 시간 1분 40초 드리겠습니다. 자, 1분 40초면요 진짜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수능 문제도 한 몇 개 빼고는 개인적으로 한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2분 안에. 일단은 왜 극각권 순서를 왜 따라가다 말아? 그 다음 뭐 한다고 배웠어요? 왜 하다 마세요? 그 다음에 증가 검사 확인해서 누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느려요 지금. 숙제를 그만치 했으면 이제는 뭐 솔직히 이 문제는 말했잖아. 지난번 숙제로 들여도 풀만하다니까. 뭐가 다른데요? 이게 설마 K가 들어있다고? 그럼 이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해야 돼. K가 있든 말든. 그건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자, 시간 1분 40초 지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시간 내에 못 푸는 친구들이 좀 많이 느려요. 느려요. 더 빨리 푸세요. 아시겠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뒤에 보니까 이 말 보이잖아. 그때 극소 보이면요, 뒤도 보지 말고 배운 일 하시라고 일단은. 그 마지막에 추리를 하든 뭐 하든 하라고요. 자, 갑니다. 도함수. 또 이 문제는 감사하게도 도함수 구해보시면 K 지워지잖아. K 지워지는 게 어디냐고요. 자, 지워지니까 극값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푸세요. 제극대 극소죠. 그렇죠. 합니다. 극대값. 자, 극대값. 원래 함수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온다? 2분의 1인가 이거? 플러스 2분의 1. 뒤에 극소값. 원래 함수에 0 대입하시면 이거잖아. 요거. 그런데 이번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요. 이 극대란 극소가 너네 아마 이제 이 문장도 처음 보시는 거 아닐 거야. 가끔 나오는 문장입니다.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태. 예를 들어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이거 두 개가. 그럼 뭐 하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식 만드시면 K 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솔직히 유형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를 유형이라 취급하면 약간 다 유형이지. 정리가.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 푸는데 1분도 안 걸렸잖아. 설명하고 풀어줘. 빨리빨리 푸세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말한 대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유형 두 개는 그냥 뭐 계산 관련 유형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지금 53분인데 정각까지 쉬겠습니다.